오늘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릴 건데요. 좀 작정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계산기가 제가 늘 애용하는 계산기인데, 저는 제가 저 편하자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손잡이를 좀 달고 이렇게 사용하는 편이네요. 아마 시험 장소에서도 이렇게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게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데스크에 깔면 각이 안 나와서 이렇게 누르는데 실수도 많고요. 좀 누르려고 하는데 안 눌러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한 손에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이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다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 지금 숫자가 보이시겠지만 요걸 지우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온 버튼 여기입니다. 요 버튼에 지우는 기능이 C하고 C2라고 밑에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는데, 클리어 엔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 클리어가 가장 안전하니까 올 클리어, AC가 올 클리어입니다. 사실 한 자리씩, 끝에 한 자리씩 지우는 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요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리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all clear 하면 가장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가 있어요. 맨 끝에 9 지우고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한 자리씩 지워지는 거 보셨죠? 예.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산기를 잘 활용하려면 이런 숫자 표현보다는 이 3만을요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싶어요. 3만 위에 표시하는 거 처음 보셨죠? 위에 하나 붙는 건 만을 뜻하고, 밑에 이 커마는 천 단위를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요, 요 3에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3만만, 이게 3억입니다. 3억. 예. 이 억자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너무 좋아요. 억 다음이 뭐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다음에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뭐예요? 조. 예. 그러면 요 조는 이렇게 표시하면 3조. 조 다음이 뭡니까? 경이죠. 경은 4개. 이 퍼센테이지는 10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100분의 1. 괜히 1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한 셈이에요. 그냥 퍼센테이지만 거기다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원래 변함없이 1로 유지하려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만큼을 곱해주는 거니까 원래 1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있는 퍼센테이지를 없애려면 그냥 그걸 100분의 1로 바꾸면 되고요. 없는 퍼센테이지를 어느 숫자에다 달라붙이려면 괜히 붙였으니까 원래대로 상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100을 곱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1%를 퍼센테이지를 없애려면 1 곱하기 100분의 1. 거꾸로 1을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만들고 싶으면 원래 1%였죠. 이 퍼센테이지를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표현이 좋네.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0을 곱한다. 100을 더 곱해준다. 50에 20%.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퍼센테이지를 0.01로 하고 또는 20%를 0.2, 0 끝에 자는 필요 없죠. 0.2로 하고 그래서 50에 0.2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산기는 편하자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0 누르고요. 곱하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20 누르고요. 그냥 퍼센테이지 누르면 됩니다. 그냥 누르세요. 계산기 사용법 중에 이 퍼센테이지는 있으니까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 이런 식인 거죠.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누르자면 올 클리어하고 50 곱하기 몇 퍼센트요? 20 퍼센테이지 딱 누르면 나옵니다. 10 이렇게. 이거 10이잖아요. 10. 여러분 계산기에서 곱하기 누르고 또 곱하기를 누르거나 나누기 누르고 또 나누기를 연속으로 누르면 묘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2를 계속 곱한다고 2의 한 5승이 뭔지 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2의 5승분의 1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 나누기 2의 5승인 거죠. 이게 지금 1 나누기 2의 5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에는요, 사실 일단 요런 2 곱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입력하는 모든 수에 계속 2를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올 클리어하고 2 곱하기 이렇게 두 번 눌렀어요. 곱하기 3은 6이 나오죠. 자, 여기에 또 이퀄만 눌러요. 이퀄만. 그러면 6에 2가 곱해지죠. 2 곱하기. 또 여기에 또 이퀄만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2 곱해지면 24. 그러니까 2 곱하기는 앞으로 어떤 수를 누르더라도 이렇게 이제 계속 이퀄을 누르면 이 반복해서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21 더하기 43. 43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43이 아니라 56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요 플러스 다음에 입력한 한 단위 그 전체를 지워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맨 끝에 좌측 하단에 있는 온 밑에 C가 있어요. C. 예. 그게 C가 있고 C 엔트리라고 하는 C2가 있는데 요 43 기호 다음에 한 단위 전체를 지우는 게 C 엔트리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모든 플러스 앞에 눌렀던 거 있죠? 21이었던가요? 그거까지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C와 클리어 엔트리 요게 지금 그 계산기 키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처음에 켤 때 전원 ON 하는 거, 그 다음에 켠 다음에는 이제 C와 또는 C2로 작동한다는 거죠. 요 C는 아까 말했던 All Clear의 이 C와 같습니다. 클리어. 근데 요때 E는 Entry number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Entry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계산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2번, 3번 눌러도 좋으니까 여기에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수치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MC로 클리어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랜드 토탈 아직 의미 있게 살아있고, 이퀄이 계속 이제 최소 1개 이상 있다는 거죠.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메모리까지 포함해서 아까 memory clear, MC는 메모리에 있는 수치만 지워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원천으로 초기화해버리는 게 all clear, AC입니다. 여기. 그러면 깨끗해지죠, 계산기가. 그러니까 모든 계산 앞에 all clear를 눌러주는 버릇.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아예 껐다가 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는데 껐다 켜는 이 오프 기능이 없는 계산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끄지 않고 깨끗하게 지우는, 초기화하는 게 이 all clear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상단에 뭐 있냐면 MC, MR, M 플러스,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가 있는데 요 M이 memory입니다. memory.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memory. 기억하는 memory.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M 플러스는 메모리에 보태는 거고 더하는 거고 M 마이너스는요 메모리에서 빼는 겁니다. 저장고죠. 저장고. 잠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맥락도 있고 하는데 일단 기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 안에 임시 저장고가 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찍힙니다. 45 더하기 12 해서 나오는 값이 있어요. 이거를 임시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M 플러스를 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게 memory라고 뜨죠. memory. 이 저장고에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새로운 계산을 해요. 11 플러스 22. 33 나오겠죠? 자, 이 값이 나왔어요. 여기에 아까 저장해 놓은 값 기억도 안 나. 그거를 다시 부르고 싶죠. 그러면 recall 한다고 그러죠. M recall 하면 여기 33에 더하기 할게요. 더하기 M recall. 아까 더한 것이 여기 저장한 게 57이었잖아요. 불러내서 요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럼 90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컨대 4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1 나누기 뭐 100 요런 게 있다.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올 클리어 항상 먼저 하고 4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1 나누기 100 두 개 한 번에 눌러서 equal 0.05 이게 맞냐?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 원래 계산은 곱하기 나누기부터 하라고 돼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 나누기 뭐 1을 곱하는 거 할 필요도 없겠지만 나누기 100 이게 얼마예요? 0.0이죠. 그런데 이 0.01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4 자 다시 이렇게 해놓고 올 클리어한 다음에 4 플러스 3 마이너스 0.02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0.02로 눌러도 좋다고. 그래서 equal 하면 6.98 나오는. 이 6.98이 0.05하고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그 저당상수라고 mortgage constant 해서 저당상수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본환원 계수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됐던가요? 요게 몇 년간이냐 상환 기간 그리고 이자율이 R이라고 할 때 그 저당 상수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저당 상수는 뭐야? 한 번에 이렇게 돈을 끌어와 가지고 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알 한 알 갚어. 근데 요거 한 번에 땡겨왔단 말이에요. N년을 거슬러서. 그리고 매년 지급하는 그때마다 부담이 되는 이자. 그래서 이게 저당상수의 공식 끌어냈잖아요. 10년간 이자율은 10%를 할까요? 10%? 10년간 10%? 자, 여러분 10%를 여기 이제 R로 적용을 하려면 이 퍼센테이지 없애는 게 요때 필요합니다. 요때. 그러니까 지금 10 이거 잘 모르겠으면 10 곱하기 1%잖아요. 10%는 1 퍼센테이지. 그럼 0.1로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로도 나와요. 계산기의 각 키의 기능 그리고 활용 사칙 연산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계산기는 계산의 순서를 모른다. 사칙 연산 계산의 순서를 모른다. 그 순서를 우리가 지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메모리 기능이다. 이런 정도까지 익히고 있으면 또 곱하기 나누기 요 쓰이는 방식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사실 뭐 시험에서는 저장상수는 주어집니다. 저장상수 얼마로 해서 계산을 하라. 그래서 뭐 저장상수까지 계산기로 눌러서 구해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은 계산기 기능, 기본 기능을 잘 익히면 심지어 이런 복잡한 식까지 이 간단한 계산기로 이 간단한 계산기로 보이십니까? 계산해낼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산기를 다룰 줄 알면 더 이상 계산기에 대해서 익힐 게 없다 할 정도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 둘을 학도 강조하고 습도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방식으로 하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곱하기 승. 이 방식으로 둘을 결합하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강의 선생님께 들을 때 그때 따로, 내가 공부할 때 그때 또 따로. 이게 플러스 방식이에요. 그 따로따로 놀죠. 그런데 곱하기 방식은 뭐냐? 배웠어요? 배운 걸 내 방식대로 음미해보고 내 방식대로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곱하기 방식의 습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라는 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쁨. 그러니까 맨날 저기 강의나 듣고 책이나 읽고 느낌 없이 이건 학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에서조차 기쁨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학습과 습에서 오는, 그래서 학습에서 오는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시려면 이 습이 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공자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 학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습이 더 포인트이다. 자,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학습의 진행을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되려면 이 습이 따라줘야 된다. 습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그 모든 암기 코드, 뭐 현란하죠. 뭐 맥락도 없이 뜬금없는 그 암기의 코드를 짊어지고 터벅 아무 그 생기도 없이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이제 딱 우리 잘못된 학습자의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도 아마 우리 그런 학습자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곧 따먹을 수 있는 게 앞에 보여요. 그런데 계속 잘못되는 방법을 구사하면 뒤에 이제 그 쓰레기만 계속, 그리고 그게 또 진도를 또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CO2. 숨쉬기도 어려워져요, 이제 그때는. 꽉 들어차가지고. 암기, 그 코드들. 그냥 맥락 없이 주어지는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될 때. 이해가 깔린 암기. 그리고, 암기된 이해. 그러니까 이해 끝에 암기가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이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지를 기쁜 마음으로 접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암기 없는 이해, 이거 무효, 득점 어렵습니다. 또 암기 없는 이해는요, 시간 부족으로 꽈락을 하는 경험을 안겨줍니다. 또 이해 없는 암기는 허망하고 쉽게 날아가죠. 또 이해 없는 암기는 겨우 합격을 해도 턱걸이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가장 그 여러분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 공부의 양이, 특히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해서 해야 될 공부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암기에 그 만족하도록 하는, 또는 그 자꾸 그 이해를 그 심지어 죄악시 한다고 해야 되나,
이해 그만두고요. 그냥 외우세요. 뭐 이런 접근 있잖아요. 또 덩달아서 여러분도 그냥 외워지나? 그러면 너무 좋지. 뭐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정말 습관화돼 가지고 머리까지 둔해지고 정말 바보 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60점은 넘었어. 그런데 본인도 왜 넘었는지 몰라. 그리고 개업을 하려는데 사무소 등록을 하려는데 막막하고 두려워. 왜요? 정말 아는 게 없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도 장롱에 처박아 놓는 장롱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참 여러분 등산할 때 또는 어떤 자동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야 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죠. 심지어 등산도 내비게이션 활용하는 분들 계세요. 쉽죠. 가라는 대로 가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그 좋은 점 못지않게 그 취약한 점이 이 내비게이션이 어느 순간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습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매우 편한 길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운전법을 가르쳐 준다에 해당하는 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그 공부의 양이나 주로 법이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르치는 편에서나 배우는 편에서나 좀 암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함정인데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드라이한 뭐 말머리 따가지고 애우는 방식이라든지 의미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것을 이렇게 애우세요 해서 애웠어. 그거 시험 보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릅니다. 조그만 응용해도 또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그거를 애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항상 너 그거 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답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래서 꼭 이해를 구하면서 하라. 되는 거 아니다. 뭐 수험생이 공부도 할 것도 많은데 뭐 불필요하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학습의 적입니다. 공부의 적입니다. 예. 이걸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리 형편이 급해도 우연찮게 설령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그 합격이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꾼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도 속아서 함께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외우세요. 뭐 이런 접근 있잖아요. 또 덩달아서 여러분도 그냥 외워지나? 그러면 너무 좋지. 뭐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정말 습관화돼 가지고 머리까지 둔해지고 정말 바보 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60점은 넘었어. 그런데 본인도 왜 넘었는지 몰라. 그리고 개업을 하려는데 사무소 등록을 하려는데 막막하고 두려워. 왜요? 정말 아는 게 없어.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도 장롱에 처박아 놓는 장롱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등산도 내비게이션 활용하는 분들 계세요. 쉽죠. 가라는 대로 가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학습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매우 편한 길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운전법을 가르쳐 준다에 해당하는 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공부의 양이나 주로 법이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르치는 편에서나 배우는 편에서나 좀 암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함정인데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애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항상 너 그거 안다면 너 이건 또 어떻게 답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래서 꼭 그 이해를 구하면서 하라. 그 되는 거 아니다. 뭐 수험생이 공부도 할 것도 많은데 뭐 불필요하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학습의 적입니다. 공부의 적입니다. 예. 이걸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리 형편이 급해도 우연찮게 설령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그 합격이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꾼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도 속아서 함께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1차 2과목만 하든지 6개 과목을 다 하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돌려라 과목을. 그러니까 과목 1을 했으면 그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 과목 2를 하고 과목 3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 쉬는 시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6개 과목을 동시에 한다면 1시간씩이면 6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2시간씩 한다면 12시간이에요. 하루에 12시간을 해야 한 과목 돌아갑니다. 또는 2시간씩 정도로 하면 하루에 12시간을 할애 못하면 그 다음 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을 돌든 3일에 한 번을 돌든 돌아야 됩니다. 그 매우 중요한데 이 조언을 특별히 해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 경험에는 없었는데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방법이 과연 믿을 만하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저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딱 시간 되면 그 과목을 어떻게 끝내고 그 다음 과목으로 갑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다시 이 과목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심리적 압박과 강박이 느껴지고 조급함이 생겨서 자꾸 빨리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 해요. 과목 2, 과목 3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되는 것만큼 어정쩡해도 끝내라.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라. 그러면 학습 스트레스와 이 피로가요,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면 더 심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이 달라지면 그 이전 과목에서 봤던 어떤 스트레스성, 부정적 그 심리적 효과가 금세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바뀌어요. 이것도 대단한 효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챕터 2는 새로운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어정쩡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든 1시간이 저는 좋다고 봐요. 짧을수록 집중력이 생기고 또 이해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하루에 7번째 시간, 그 시간이 허락되고 할 수 있으면 또 그날 아침부터 시작했던 그 과목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성취감도 생기고 어정쩡하게 끝냈던 부분에 다시 오니까 또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챕터 1을 끝냈으면 챕터 2 살짝 소목차라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좋다. 어정쩡하게 끝내는 거 참으로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매사 시간표를 너무 단정하게 짜고 단정하게 실천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오히려 학습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잔소리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습량이 많아서 이건 그냥 이해보다는 애워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팬지가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듯이 찍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애우겠다? 그러면 반복이 얼마나 있어야 침팬지처럼 찍어낼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렇게 담아내지도 못하고 암기하지도 못합니다. 또 애워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백날 첫날 그렇게 반복. 그런 반복은 의미 없습니다. 학습은 먼저 캐야 된다. 그리고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의 암기 이거지 이해 안 되니까 암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암기 내용은 학습, 온전한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심리적 부담일 뿐이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좋지 않다. 예, 혈이 막힙니다. 그 혈을 뚫자고 하는 게 저의 노력이고 자꾸 혈을 막으면서 혈액도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안 된 음식을 안 된 방식으로 먹어대면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 오고 고혈압 오고 그러다 보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습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섭취할 때 그게 순환이 원활해지고 건강에 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을 막히면 뚫어야 하는 것이고 혈이 뚫린 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노력이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감자 있고 감자를 캐 두었죠. 그리고 자루가 있습니다. 감자를 담아낼 긁어 모을 쌓아둘 자루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루에 넣으려면요 그 감자의 그 싹만 줄기만 쭉 급하게 뽑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자가 상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위치한 그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서 줄기가 끊기지 않게 조심조심 캐내야 되죠. 만약에 급하게 담는다면 줄기만 그러니까 감자가 있을 거야 감자와 연결돼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쑥 뽑지만 줄기만 쫙 뽑힌 그 상태로 굳이 꾸역꾸역 자루에 담는다면 줄기만 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학습도 비슷합니다. 그 단순히 그 암기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애워대면 여러분은 그 줄기만 주워 담는 것에 해당돼요.